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세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뤄볼 이야기는 괴물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괴물이 되어버린 건가, 아니면 괴물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부작용, 이런 것을 겪고 있는 것일까 헷갈립니다. 박원순 시장, 정의당의 류호영, 심상정, 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고 있죠. 류호영이랑 또 뭐시기야, 이제 이름도 알고 싶지도 않은데 두 명은 조문은 하지 않겠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문 안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상정이라는 사람은 피해 여성의 2차 가해를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조문을 마치고 온 이해찬 대표에게 박원순 시장의 의혹에 대한 질문을 하는 기자. 자, 그게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호통을 쳤다고 하죠. 호통을 쳤는데 가면서 나쁜 자식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론에서 기자한테 나쁜 자식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많이 불쾌했나 봐요. 공당의 제일 거대 여당의 대표가 할 언사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해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해찬 대표는 정말 참 배우신 분이구나. 거기서 나쁜 자식들이라는 엄청난 정화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니. 대한민국 역사를 되돌아보면 멀리에는 박정희, 전두환, 그 전에 이승만 때 죄 없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정권의 욕심 때문에 죽였던 일들. 가까운 사례로는 MB 시절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둔갑시키려다 걸린 일들. 그래도 세상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이들의 악행이 걸려요. 그 전에는 안 걸렸었겠죠. 그렇게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살았을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썩어빠진 언론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이 사회의 이슈를 끌고 갈 힘이 있다 라는 말 같지도 않은 선민의식, 이런 게 존재합니다. 이런 기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자신들의 자존감이 박살이 났죠. 그거에 대한 분풀이를 해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의 장모와 그의 아내가 연루된 범죄 의혹, 이것과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을 공격하기에 만들어낸 의혹, 둘 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아내의 의혹이 훨씬 더 무서운 범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들은 표창장에 미친 듯이 꽂혀서 보도를 했습니다. 조국과 정경심 교수의 혐의들은 다 거짓인 것이 드러나고 있는 중인데도 언론들은 여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여기에서도
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을 퍼다 나르는데 여념이 없어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런 보도가 나오고 나서 사실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문제될 게 없거든요. 선택적 분노, 북한에다 삐라를 뿌리는 박상학이라는, 그리고 그의 형제 시민단체랍시고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어떻게 송파구의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은 언론들, 정의기억연대라는 시민단체를 이끌고 30년간 활동을 했었던 윤미향에 대해서는 죽일 듯이 물어뜯어요. 윤미향이 가지고 있는 재산 2억대의 아파트 하나, 할머니를 앞장 세워서 그렇게 호의호식을 누린 윤미향이 고작 서울의 아파트도 아닌 수도권에 있는 2억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꼬투리도 침소봉대에서 죽일 사람처럼 만들어대는 인간들. 여기가 지옥인가 싶습니다. 내가 비정상인가? 저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을 수 있는 인간들. 그런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눈 감아주고 있는 언론들. 박원순 시장의 어떤 의혹,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미통당 인간들, 그리고 정의당 인간들. 박원순 시장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더 하고 싶은 건지, 저도 개인적으로는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꺼내는 건 사람으로서 할 짓은 아니다. 백선엽이라는 인간이 100살인데 사망했습니다. 100살. 올해도 살았습니다. 간도 특설대. 언론에선 구국의 영웅이냐, 친일파냐, 논란이요.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까?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않고 분노할 필요도 없는 곳에 분노하게 만드는 이 괴물 같은 인간들. 지금의 현상을 보고 있으면 노무현 대통령 얼마나 힘들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얼마나 힘들까. 이런 괴물들 속에서 상식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제에 부역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잔혹하게 때려잡던 인간이 처벌받지 않고 군인이 돼서 6.25 전쟁에서 공을 세웠다. 그 공을 인정해줘야 된다. 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새끼들이 사람 새끼들인가 싶습니다. 아직도 박정희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 반인반신. 궁정동 안가에서 10대든 뭐 유부녀든 가리지 않고 불러대고 막걸리 좋아하는 코스프레 하면서 양주 빨아 제끼다가 그렇게 자신의 오른팔에 총에 맞아 죽은 박정희. 슬프답니다.
박정희 말을 듣지 않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린 사람들. 전두환 자신의 국민을 자기가 권력을 잡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헬기 사격까지 하면서 죽였던 전두환. 전두환도 마찬가지로 궁정동 안가에 연예인들을 불러 놀았다. 이들이 단순히 연예인들하고 그냥 놀기만 했겠습니까? 이런 인간들은 신으로 추앙받거나 멀쩡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들한테는 분노하지 않고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만 분노하는가? 참 괴물 같은 세상이다. 왜 이 괴물들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까? 똑같이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걸 알면서도 선택적 분노에 호응해주는 바보 같은 국민들. 저는 오늘 적폐청산을 하려고 대통령이 되신 문재인 대통령의 외로움 같은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엄청 답답하실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게 잘 안 돼요. 정의연 털듯이 오래된 시민단체들,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지금 박상학 삐라 날리고 있는 이런 시민단체들, 왜 언론과 대중들은 이들에게는 분노하지 않고 선택적 분노만 하는지 진짜 답답하다. 가야 될 길이 너무 멀다. 시사건건 홀스형의 그냥 푸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할게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